네, 이번 시간에는 카라추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라추바 알고리즘은 이제 곱셈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인데, 원래 이걸 발표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요 퀀텀 서킷상에서의 유한체 연산을 살펴보다가 몇 개 논문을 봤는데, 네,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나마 요거 나중에 찾은 논문인데, 이게 네, 다른 논문들은 이제 뭐 회로가 하나도 안 그려져 있었는데 요거는 하나 뒷부분에 그려져 있어서 그리고 요게 제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살펴보던 와중에 네, 여기 곱셈에서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해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만 살짝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라추바 곱셈 알고리즘은 큰 수에 대한 효과적인 곱셈 알고리즘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이 역사인데 그냥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1960년에 이렇게 수학 문제들에 대한 계산복잡도 이론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1주 만에 23살이었던 학생 카라추바가 이 알고리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카라추바 전에 그 곱셈 알고리즘인데 살펴보시면은 x와 y를 곱할 때 x, y는 이제 b, 뭐 10진법이나 2진법 이렇게 그런 진법의 n자릿수 네, 그에 대한 곱셈을 수행할 때 이제 이 n보다 작은 양수 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x와 y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x는 이제 x1 곱하기 b의 m승 더하기 x0로 나눠지는데 그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은 1234를 둘로 쪼개가지고 12는 곱하기 10진법이니까 b는 10이고 네, m은 이제 제곱승해서 1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x와 y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y는 뭐 위에 x 같이 표현했던 식으로 5, 6, 7, 8은 뭐 다음과 같이 56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78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연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Z2, Z1, Z0를 만들어야 되는데 Z2는 이제 x1과 y1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z1은 x1과 y0를 곱해서 x0, y1과 더한 값이 z1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z0는 x0 곱하기 y0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x와 y의 곱을 표현하게 되는데 x 곱하기 y는 여기 보시면은 x를 위에 x1 곱하기 b의 m승 더하기 x0 요 왼쪽 괄호 안의 요소와 네, y 그리고 y1 곱하기 b의 m승 더하기 y0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이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열거 하면은 이제 x1, y1, b의 2m승 근데 x1, y1은 뭐 z2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z2의 b의 2m승 더하기 z1 곱하기 b의 m승 더하기 z0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은 4번의 곱셈이 필요한데 보시면은 여기 x1, y1 이 곱셈 한 번 그리고 x1, y0를 구하는데 한 번 그리고 x0, y1을 또 곱해서 총 지금까지 3번 했고 마지막으로 x0, y0를 구하는데 총 4번의 곱셈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4번에서 3번으로 줄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덧셈을 몇 번 함으로써 3번의 곱셈만으로 네, x 곱하기 y를 구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살펴보면은 Z2는 똑같이 X1, Y1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Z0, X0, Y0도 똑같이 준비하고 이제 Z1에서의 곱셈 2번이 일어나는 걸 한 번으로 줄이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 X1, Y 네, 그 x1, y0 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x0, y1이 저희가 구하고 싶은 기존 z1인데 거기다가 이제 x1, y1을 더하고 x0, y0를 더합니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요 바로 아래식 x1 더하기 x0 곱하기 y1 더하기 y0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곱함으로써 요 4개의 요소를 표현하게 되고 여기서 원래 없애줘야 됐던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빼주는데 첫 번째 항은 이제 x1, y1이니까 z2가 되고 이 네 번째 항은 x0, y0니까 z0를 빼줌으로써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z1을 구할 때 두 번의 곱셈이 필요한데 z1에서는 이제 곱셈 한 번만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총 3번의 곱셈만으로 x,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뺄셈이 들어가는데 그 바이너리에서는 뺄셈과 덧셈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x, y는 기존에 구했던 똑같은 식을 적용함으로써 x, y 곱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살펴보면은 1234와 5678이라는 수를 곱할 때 앞서 과정과 같이 1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4로 x를 두 부분으로 쪼개주고 5, 6, 7, 8은 이제 56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78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2가 x1이 되고 34가 x0가 됩니다. 그리고 y1은 56이 되고 y0는 78이 됩니다. 그래서 z2부터 구해보시면은 x1 곱하기 y1이니까 12 곱하기 56 해서 672가 z2에 세팅됩니다. 그리고 z0는 이제 x0 곱하기 y0니까 34 곱하기 78을 해서 2652가 네,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z1을 카라투바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행해 보면은 x0 더하기 x1 그러니까 12 더하기 3 네, x1 더하기 x0인 12 더하기 34와 y1 더하기 y0인 56 더하기 78을 곱합니다. 그리고 z2와 z0를 빼줌으로써 z1을 구할 수 있는데 네, 결과는 네, 오른쪽을 쭉 따라가서 총 z1이 2840으로 구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xy식을 수행할 건데 z2는 앞서 구했던 672니까 672 곱하기 b의 m승이었는데 원래 10의 2승이었던 걸 b의 2m승이기 때문에 10의 4승이 곱해집니다. 그리고 z1과는 그 기존 10의 2승이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z0를 더함으로써 보시면 z2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z1 곱하기 10의 2승 그리고 z0를 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곱셈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십진법에서의 카라투바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 이진법에서는 간단하게 쬐끄맣게 해봤는데 1010과 1111을 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부분처럼 나누면은 10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0으로 1010을 표현할 수 있고 요 1111은 11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2는 x1 곱하기 y1이니까 10 곱하기 11을 수행해서 110이 z2고 z0는 똑같이 10 곱하기 11이기 때문에 네, 110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z1을 구할 때 이제 x1 더하기 x0 1010과 더하고 y1 더하기 y0 1111과 더한 다음에 z2와 z0를 빼줍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네, 요 결과 연산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데 11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z0부터 z2까지의 요소들을 다 구하게 되면은 요 마지막 식에 따라서 z2 곱하기 기존 2의 2승이었으니까 2의 4승이 되고 1100 곱하기 네, 요 부분이 z1이고 z1 곱하기 기존 2의 2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z0 110을 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네, 110에 2의 4승 그리고 1000에 2의 2승 그리고 110을 더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쳐진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진짜 그냥 원래
제가 곱셈을 해본 결과인데 따라가시면은 원래 노란색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훨씬 더 제가 하기엔 간단하고, 네, 이건 큰 수에 대한 효율성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요 효율성 분석을 살펴보시면은 카라추바 알고리즘은 기본 단계, 앞서 B와 M이 적용됐었는데, 모든 B와 모든 M에 대해서 작동하지만, M이 2분의 N, 이 N이 자릿수입니다. M이 이제 자릿수 나누기 2와 똑같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n, 즉 작은 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덧셈과 시프트 연산 때문에 기존 고전적인 곱셈법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 경계가 이제 컴퓨터 플랫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곱하는 수가 2의 320승 이상일 때 카라추바 알고리즘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의 320승이면 엄청 큰 숫자인데, 사실 왜 이거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논문에서는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구현을 했다고 해서, 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논문에서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하고,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들의 그 유한체의 다항식끼리의 곱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기호만 다르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x 다항식부터 살펴보시면은 t가 0부터 이제 n-1차까지 존재하고, xk는 그 앞에 코이피션트 개수가 되고, y도 살펴보시면은 똑같이 t는 0부터 n-1차까지 존재하고, yk는 이제 그 코이피션트인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x라는 그 유한체 다항식과 y라는 다항식을 곱해서 요 z라는 결과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x 곱하기 y는 z를 연산하기 위해서 앞서 나눴던 것처럼 x와 y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표현하는데, 요 x0는 이제 하위 비트 0부터 이제 뭐 t의 그 중간 차수까지를 가지고 있고, 요 x의 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중간 차수부터 그 마지막 가치 차수의 개수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x 그리고 y는 똑같이 x를 나눈 것처럼 이 절반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요거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2는 이제 10이고, x0는 여기서 10, y2는 앞에 11, 그리고 y0는 뒤에 1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에 대한 요 c0부터 c1, c2까지 구하게 되는데, 이게 요 부분에 z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z2를 구하는 법은 기존의 그 x1과 y1을 곱한 요 것이 이제 z2가 되고, c2가 되고, c0는 x0, y0를 곱한 x0, y0를 곱해서 c0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c1이 z1과 동일하게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요 앞부분만 우선 c1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x0 더하기 x2 곱하기 y0 더하기 y2, 요걸 곱한 것만 놔두고 요 z2와 z0를 뺀 것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곱셈에서 요 부분이 수행이 되는데, 살펴보시면은 요 x1 곱하기 b의 m승이 x2의 요 절반으로 나눈 만큼, 즉 앞서서 이제 요 절반이 2의 2승이었으니까 총 4자릿수에서 나누기 2를 하면 2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자릿수 나누기 2 부분이 돼서, 네, x1 곱하기 b의 m승을 요 x2 t의 2n으로 표시하고, x0는 그대로 x0가 됩니다. 네, 오른쪽 y 다항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행함으로써 x 곱하기 y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z2는 앞서 구한 것과 같이 c2를 곱하는데, C2가 곱해지는데, 요게 이제 b의 2m승이니까
앞에서 t의 2n을 곱하기 1을 해서 t의 n승, 그리고 z1이 이제 아까 요 부분만 앞에서 더하고 z2와 z0를 빼질 않았는데 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빼줍니다. 그래서 c1이 보시면은 요 앞에서 이 다항식의 곱셈을 표현하고, 이게 유한체의 바이너리 연산이기 때문에 요 뺄셈이 덧셈이랑 똑같이 작용해서 C2, 즉 Z2를 더해주고 C0, Z0를 더해줌으로써 요 Z1, 개수 Z, 네, 이 Z1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M승, T의 2분의 N을 붙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Z0를 더함으로써 X 곱하기 Y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끝까지 다 못 봤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회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요 F16 기계 4승 그거 같은데 그 유한체상의 멀티픽 곱셈 회로를 구성한 이 이그젠플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앞에 거부터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